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인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4부 가운데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강의의 제목은 20세기 최고의 신비가라고 할 수 있는 에드가 케이시의 피지컬 리딩입니다. 피지컬 리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상태를 알아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처방까지 내리는 것을 피지컬 리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회라는 신비 현상을 얘기하면서 20세기 최고의 신비가라고 할 수 있는 에드가 케이시 얘기를 뺄 수는 없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뛰어난 예언자로 알려있지만 이 사람의 예언에는 틀린 것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가 케이시가 놀랄만치 신비한 능력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도 있고 아주 놀랄만치 잘 맞는 것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번 제8강에서는 에드가 케이시 신비한 능력 중 예언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피지컬 리딩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제9강에서 라이프 리딩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43년간 투시에 의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협회에 1만 4천 건 이상의 진단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증언과 의사의 보고를 담은 수백 건의 완벽한 사례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에 대한 암시 효과를 증언해 줄 사람도 미국에 수백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에드가 케이시에 관해서 연구하거나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언급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드가 케이시를 일종의 영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언을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세계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그는 병자를 돕는 일에 헌신했을 뿐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다른 영매와 달랐습니다. 다른 영매들은 다 돈 받는 데라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사진사로 일하다가 남을 돕기 위해서 최면 상태에서 피지컬 리딩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진사로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받긴 했는데 그것도 겨우 일주일에 75불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에드가 케이시가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에드가 케이시에 관련된 책은 2024년 현재까지도 아마존 판매 목록에 들어가서 에드가 케이시가 간 책을 보면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쳐보니까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는데 어쨌든 수백 장이 넘는다는 것만 알아왔습니다. 그만큼 많았거든요. 그 말은 뭘 뜻하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나 피지컬 리딩 같은 것이 신비롭고 또 믿을만한 게 있다는 뜻이겠죠. 에드가 케이시에 관한 책이 이렇게 많지만 이 사람의 생전에 쓰여진 전기는 1943년 토마스 서구르라는 사람이 출판한 There is a River가 유일합니다. 토마스 서구르는 신문기자 작가인데 처음에는 에드가 케이시를 만나 속임수를 밝히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만나는 후에는 에드가 케이시 인품과 신비한 능력에 매료되어서 존경하게 되어서 쭉 따라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기록했다가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에드가 케이시 전기 중 토마스 서구르 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존 플러가 쓴 에드가 케이시 Answers to Life's 10 Most Important Question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에드가 케이시의 손자 찰스 토마스 케이시 부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찰스 케이시는 에드가 케이시 리딩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존 플러를 택하고 그 일을 부탁한 것이죠. 이 두 책을 바탕으로 에드가 케이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1877년 미국 켄터키주 호킨스빌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초감각적 지각을 보여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영혼과 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했는데 자라면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 입을 다물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일찍부터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10살 때는 숲속에
비밀 장소를 두고서 그곳에서 매일 성경 읽고 또 읽었습니다. 1889년 12살 때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언제나 신실하라. 병자와 약자를 도와라. 이룰 수 없는 얘기일까요? 샤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기도 중에 또 불교에서는 선정 중에 이런 시험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드물긴 하지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엘리자베스 캐시가 어렸을 때 천사를 만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만난 경험이 하나의 환상일 수 있지만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처럼 들린다면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다는 그런 걸 뜻합니다. 뭐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또는 환상을 봤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그런 경험을 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어쨌든 에드가 케이시는 목사가 되고 싶었으나 가난해서 학교를 9학년까지밖에 못 다니니까 우리나라 치면 중학교 졸업 정도 되는 거겠네요. 거리로 나가서 처음에는 책방 점원, 후엔 보험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매주 일요일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천사가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영명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21살 때 후렴에 걸렸는데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과 치료도 소용이 없었고 세일즈맨 일을 할 수 없어서 사진사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그 에드가 케이시가 일하는 마을에 하트라는 떠돌이 연예인 겸 최면 수사를 만나게 돼서 최면을 들었더니 최면 상태에 있을 때는 암시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최면에서 깨면 다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서도 말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트가 다연지어로 가게 되고 레인이라는 최면수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레인이라는 최면수사가 계속 최면을 시도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레인이 아주 생각 깊은 사람이었어요. 최면을 걸어갖고 네가 깨어나도록 말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줘도 효과가 없으니까 레인의 생각은 에드가 케이시에게 최면을 걸고 최면 상태에서 에드가 케이시 자신이 자기 병을 살펴보고 말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에드가 케이시는 최면 중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법을 말했습니다. 보통 상태에서 이 몸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성대의 내부 근육 일부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리 상태가 육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무의식 상태에 들기 위해서 암시를 주어서 환부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이 그 말을 듣고서 그대로 암시를 주었더니 최면에서 깨어난 케이시는 정상적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로 듣는 사람이 많겠지만 깊은 선정에 든 불교 수행자나 요가 수행자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동양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흐르는 기를 느끼고 몸의 병을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케이시가 아니더라도 깊이 선정에 든 사람이나 샤만들은 무아의 경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케이시가 특이한 점은 자기 최면이 가능하다는 뜻인 겁니다. 케이시는 쉽게 자기 최면에 의해 황홀하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수많은 인류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쯤 있다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전통적 요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최면요법으로 잘 고쳐서 실패 처리 박사라는 별명을 얻은 토론토 대학의 정신과 의사 조엘 휘튼에 의하면 최면 수술 시 황홀경 상태에 드는 사람은 대략 8%에서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드가 케이시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자기 최면에 의해서 자기가 그런 상태에 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에드가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자신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 상태도 알 수 있었고 우연히 그 사람의 전생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 상태를 읽는 것을 피지컬 리딩이라고 하고 전생을 읽는 것을 라이프 리딩이라고 하는데 그 피지컬 리딩을 하다 보니까 에드가 케이시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1910년
10월 10일 날 그 뉴욕타임즈에 에드가 케이시에 대한 기사가 날 정도입니다. 주위의 간곡한 요청과 남을 돕는다는 생각에 케이시는 리딩을 했지만 자신은 그것을 몹시 창피하게 여겼다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지 않고 리딩을 했지만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자 직업인 사진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생활비 정도의 보수로서 주당 75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최면 상태에서 에드가 케이시가 하는 말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14,306개의 리딩이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연구개발협회에 보관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개발협회는 누가 설립한 거냐면 에드가 케이시가 자기 후원자들과 함께 세운 겁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신변 행동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더라도 아마도 그가 20세기에 활동한 최고의 신비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케이시의 피지컬 리딩은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말한 대로 따르면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잘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케이시가 하고 있는 피지컬 리딩이 에드가 케이시의 건강과 정신 상태에 의해서 좌우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케이시가 꼭 사과를 하면서 받은 돈을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의 투시력을 이용해서 석유 탐사를 하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권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은 환자를 도울 때만 믿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 후로는 1억 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이용해 돈을 번다는 제안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궁하게 산 사람이긴 한데 그런 제안을 일체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에드가 케이시 신통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대기 전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리딩을 받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요. 그 에드가 케이시 초능력을 통해 질문과 고민을 해결하려고 찾아온 고객들은 다양했는데 유명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를 찾아온 고객들 중에서 특기할 만한 인물로는 발명왕 에디슨이 라이벌이자 교류 발전기를 발명해서 이 전기 시대를 연 니콜라 테슬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명한 인사들이 많은데요. 우선 미국의 전 대통령 우드로 윌슨, 그 다음에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자신, 그다음 미국 역사 최고의 송라이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작곡가 어빙 벌린, 그 다음에 가장 미국적인 작곡가라 평가받는 음악인 조지 고신, 이렇게 유명한 인물도 있었지만 군인, 음악가 등 일반인들도 많아서 8,000명 이상이 찾아와서 리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뭘 마다할 걸까요? 이 사람들 모두가 속았을까요? 속았으면 몇 번 하다가 안 오겠죠. 그러니까 초자연 현상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케이시 심령력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지컬 리딩을 포함해서 그의 능력을 날조된 것이거나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모두 신문기사에서 전한 것이며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신문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렇게 낼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에드가 케이시가 세운 연구개발협회가 사이비 과학을 장려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과학을 타파하는데 앞장서온 마이클 서머 같은 사람은 학교의 교육이라고는 겨우 9년밖에 안 되는 에드가 케이시는 많은 독서를 했고 그 자기가 한 독서를 바탕으로 그럴듯하게 이 얘기를 꾸며낸 것이라고 합니다. 케이시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케이시가 틀린 예언을 많이 했고 역사적 사실도 틀리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에드가 케이시는 캘리포니아와 일본 열도가 지진으로 침몰할 것이며 1968년에는 중국이 완전히 기독교 성지가 된다고 했고 아틀란트 대륙이 다시 떠올라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이 밖에도 말도 안 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확실히 에드가 케이시 리딩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한 사람이 누구든지 최면 상태에서 한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1910년
뉴욕타임즈에 그의 피지컬 리딩의 신비함에 대한 기사가 실린 후 1945년 에드가 케이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더군다나 1943년 토마스 서구르가 케이시 전기 데어리저 리버를 출판한 해에는 리딩 요청이 하루에 1200, 500건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다 받을 수 없죠. 이렇게 43년 동안 꾸준히 찾아오는데 그것이 과연 속임수와 거짓이고 있지도 않은 일인데 사람들에게 찾아올까요? 이거는 비난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한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리딩이 거짓이었다면 이렇게 40년 이상 사람들이 케이시를 찾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판자들이 케이시 리딩이 언론에 과장되고 또 날조되고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비과학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게 비판하려면 리딩 실패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고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또 성공적인 사례도 조사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실패의 비율도 말하고 원인도 조사한 다음에 말해야 될 겁니다. 6,000명의 사람에 대한 14,306개의 리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에드가 케이시 피지컬 리딩이 당시 경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낸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14,306개의 리딩은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번 리딩을 받으니까 리딩을 받은 사람 6,000명인데 한 사람이 보통 2번 내지 3번 받았다면 리딩은 14,306개가 되겠죠. 그리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비롯하여 저명한 인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어려운 문제를 상담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효과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면 상태에서 본 것은 꿈처럼 허황한 것일 수도 있고 신비함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적어도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최면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심리학자들이 무의식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면면도 있고 뭔가 헛소리 같은 면도 있긴 하지만은 계속해서요 다음 구강에서도 에드가 케이시의 라이프 리딩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